그러면 수익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MDD가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든 전략이 LA 전략이에요. 아, 네. 네, 거기서는 이제 그 현금을 늘 고정으로 25%를 가져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또 사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지난주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그러게요. 네.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요 책 읽었습니다. 숙제 내주신 거. 오, 네.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그래 그러면은 복리 12에서 14%에다가 이제 MDD가 12%, 13% 언저리 되는 전략들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네. 한 것 같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다고. 예, 아, 예. 네. 그래서 몇 개 찾으셨더라고요, 그죠? 네. 아이고 뭐야.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개별 전략, 네, 네. 개별 전략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개별 전략들을 합친 전략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요 전략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그죠? MDD 7%대 전략, VA 네. 공격형 연구 포트폴리오. 이게 네. 왜 좋으셨나요? 일단은 보니까 그냥 개별 전략보다는 전략을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합친 것들이 더 네, 수익률이 높고 MDD가 낮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콤보 전략을 해보고 싶은데 네, 나머지 두 개는 네. 세 개씩 있어서 네.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좀 헷갈리네요, 그죠? 그죠? 네, 네네네. 예,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좋았던 거는 이제 MD가 좀 꽤 낮았다는 거, 네. 그리고 전략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단순해 보인다는 거, 뭐 그런 네. 거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적어 오신 것 같아요. 네, 여기 MDD 7%대 전략을 활용하고 싶은데 네. 두 개 전략 혼합이라 응용 전략 중에서 그나마 쉬워 보이고 그리고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을 둘 다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MD가 낮은 게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애가 뭔가요? 연구 포트폴리오는 제가 책을 보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전략인데 네. 자산을 4개로 배분을 해서 어떤 자산은 상승하고 어떤 자산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상승하는 자산이 더 많아서 네. 떨어지는 자산의 손실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략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경제 뭐 사계절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아,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계절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도 높고 또는 뭐 네. 반대로 뭐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은 낮고 이런 식으로 사계절 버전이 나오는데 그 사계절마다 뭔가 이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계절에 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는 자산군들을 전부 다 통으로 산다 뭐 이런 이론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 전략 좀 단순해서 좋더라고요. 아, 네네. 4개로 그죠, 그죠. 딱 네. 나눠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하면 되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많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 연구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더 부스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외에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네.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네.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VA가 좀 특이한 게 네. 이제 공격 자산이 있고 그 방어 자산이 있어요.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그 공격 자산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갔던 한 놈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12개월 수익을 봐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좀 이따 한번 해보죠 뭐. 네, 그거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공격 자산이 4개가 있어요. 미국 주식이 있고 선진국 주식이 있고 개도국 주식이 있고 뭐 잡채권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잡채권 이렇게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4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간 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 4개 중에서 한 놈이라도 제대로 못 나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4개를 싹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 방어형 자산으로. 예. 네. 그 방어형 자산도 회사채, 중기채, 단기채가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최근에 가장 잘 나간 놈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죠. 사실 뭐 연구 포트폴리오는 뭐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4개 자산이 있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 2개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요. 이게 이제 그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한 50개 정도의 전략을 이렇게 팔로우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VA 전략 같은 게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 이게 여기 입력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년 백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쫙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복리 수익이 17.4%였고, 그리고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MDD가 16.1%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있고, 가장 많이 깨졌을 때가 34개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가 맨날 매달 최고점을 달성할
달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적금처럼 17%를 벌어주면 가장 좋을 텐데 얘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 뚫고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고점을 뚫을 때까지 가장 재수 없을 때 34개월 걸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월별 승률 76%.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2개월을 투자하면은 보통 한 9개월 정도 돈을 벌고 3개월은 돈 잃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 그 드로우다운 그래프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왕창 깨졌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깨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DD라는 거는 가장 많이 깨질 때를 보는 거예요. 보면 이 전략이 요때 가장 많이 깨진 것 같네요, 그죠? 2010년 언저리에 보면은 요때 16% 깨졌는데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럼 이걸 내가 하면은 10% 이상 깨진 적이 최근 50년 동안 몇 번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에 한 번 꼴로 한 10% 이상 깨져서 오케이, 뭐, 그러면 뭐, 봐주면 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대충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런 것도 나와요. 50년 동안에. 이 50년 그래프가 나와요. 7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백테스트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거. 네. 이거를 봐야지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연별 수익 같은 거를 일단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전략이 손실이 난 경우가 몇 번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보거든요. 네, 보면은 2010년에 한 번 있네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2014년과 15년에도 한 번 돈을 잃었고요. 그 후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올해 수익은 좀 별로긴 하지만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월별도 쫙 이렇게 한번 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은 잘 될 때는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안 될 때 사람이 때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러는데.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전략은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쭉 따라가 보면은 70년대는 별일 없었고 71년에도 별일 없었고 예를 들면 73년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10월에 0.9% 깨지고 그 다음 달에 뜬금없이 5.7% 작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깨지네요, 여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합쳐가지고 한 7% 이상 와장창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런 걸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0% 깨진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이 92년에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10% 넘어 터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럴 때는 되게 어이없죠. 20년 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0%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16% 터지고 극복하는데 34개월 걸렸던 그 구간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될 때는 막 1년 이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고. 요 전략들을 섞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하신 전략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연구 포트폴리오 절반, 그리고 VA 절반이거든요. 요 전략이. 보면 되게 이뻐 보이죠. 50년 동안 쫙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50년 동안에 복리 13.2% 정도를 벌었어요. 네. 참고로 이 복리 13%라는 거는 만 불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 50년 만에 이 돈이 630만 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일단 이건 not bad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시면은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거 할 때? 이거 매달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뭐 수수료 나가고. 맞아요. 수수료도 나가고요. 귀찮고? 예, 그렇죠. 귀찮고. 맞아요. 네. 예, 그 귀찮아요. 맞아요. 그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걔네 그냥 사가지고 냅두면 되는데 이제 VA 같은 경우는 매달은 아닌데 그래도 한 보통은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 연구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한 전략인데 그거 혹시 아세요? PA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LA라는 LA인가? 전략이 있어요. LA는 레타지, 그러니까 게으른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게으르냐 하면은 연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비슷하고 별로 거래를 안 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VA의 비중을 예를 들면은 50이 아니라 30%로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50%를 맨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갈아낀 다음 거기서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게 30%면은 그 수수료 비중이 적어지겠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직접 한번 굴려보죠. 수수료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볼 수 없나요? 네, 그렇게는 보기는 좀 이제 어렵고요. 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00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50원을 VA에 집어넣는데 그거를 계속 거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0.25% 수수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VA를 30% 비중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30%에서 0.25% 이제 그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수료 비중이 좀 줄어들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게 궁금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율을 바꾸시는 그렇죠. 거죠. 저희 하면 예를 들면 얘를 70으로 가고
띠용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얘도 똑같이 MDD가 7.9가 나오기는 했네요 보니까. 네, 근데 annualized return 그러니까 이제 그 복리 수익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VA가 더 강한 전략이거든요. 더 이제 복리 수익이 높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수수료 조금 더 내도 VA 비중을 더 높이는 게 나은 건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죠? 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LA로 바꿔끼는 전략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70, 30, 50, 50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반반 먼저. 반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얘도 14.3, 조금 전에 13.2가 뭐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MDD가 미니멈하게 올라갔네요, 9.0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VA 같은 경우는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 숨어 있는 수수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그게 뭐가 될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주식, 채권, 금, 현금은 똑같이 유지하되 비율을 좀 수익을 바꾸면. 그 비율이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비율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을 더 내고 싶으면 주식 같은 걸 조금 올리고 네. 현금을 좀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익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MDD가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든 전략이 LA 전략이에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현금을 늘 고정으로 25%를 가져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또 사요. 그래서 이제 주식 비중이 25, 5, 50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게 LA 전략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혹시 그 11월, 4월 전략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11월에 사서 네. 4월에 파는 게 예. 5월에 사서 10월에 파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이제 25인데, 네. 뭐 예를 들면 11월, 4월엔 35로 가져가고, 5월, 10월 15% 줄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들여다 보면은 이제 그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금이 있고, 현금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연구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기서 25%가 주식이잖아요. 그거를 더 탄탄한 기업으로 이제 바꿔 끼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 25% 채권, 뭐 그건 그거 냅둔다고 치고요, 근데. 그럼 이제 25%도 금이 나오잖아요. 그 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GLD라는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KRX 이제 금 거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다음 주까지의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GLD라는 ETF를 사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 GLD를 사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0.25% 수수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그 KLX 금거래라는 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거래세도 조금 더 줄어들고 그 양도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HTS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식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진 기존 증권계사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좌를 새로 파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세요. 금을 사는 법을 알아와라. 그렇죠. 네. 그 KLX 금거래라는 거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현금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혹시 헤이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상화폐로 투자를 하면은 9%짜리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기다 25%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11.25%가 되었거든요. 그 제가 565번과 623번 영상에 그 자세히 그 리스크 설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로 주냐면은 USD로 주는 게 아니라 USDT로 주거든요. 근데 그게 현금의 수익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그 탄탄한 기업들을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금이라는 거는 이제 GLD라는 ETF를 살 수 있으나 KLX 금 거래소라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헤이비트라는 곳에서 USDT를 11%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일단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판단을 하게 됐죠. 그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